자, 9월 모의고사 분석 방송 두 번째 시간은 국어입니다. 입시왕의 최고 아웃풋, 떠오르는 스타 국어 강사를 꿈꾸는 엄태욱 선생님 모셨습니다. 아직까지는 저희 방송에 출연하고 있는 아직까지는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국어 강사 엄태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뭐 설명회 하고 그러면은 막 수백 명이 지금 엄태욱 선생님 수업을 듣기 위해서 이렇게 어머님들이 막 설명회 참여도가 굉장히 높고 뜨겁더라고요. 네. 그리고 잘 나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럽죠, 항상 자기가 보면. 아니 뭐 부럽긴 한데 잘 되면 좋죠. 저는 부러워요. 그래서 늘 말하고 있지만 나를 키운 건 8알이 엄마고 2알이 엄마 입시왕이다. 이런 그래요? 느낌이에요. 네. 저도 제 어머님이 돼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어쨌든 엄태욱 선생님과 빠르게 국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고, 지금 국어가 상당히 화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쉽게 나왔다라는 게 중평이고, 뭐 갑자기 얼핏 제가 문자 받은 거는 국어 만점을 받아야 겨울 등급이다 이런 네. 얘기도 처음에 나왔었어요. 저는 거의 역대급 그러니까 쉬운 정도로는 표현이 안 되는 정도의 쉬움이래요 지금. 아 그래요? 그렇죠. 사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표긴 한데 1등급 컷이 98점 정도 형성이 될 것 같거든요. 하나 틀렸는데 3점짜리 틀리면 2등급이다. 이거 수능에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사표 여러 명 써야 돼요. 나를 뒤집어져요. 그럼 일단 등급컷부터 빠르게 정리를 해보면 대부분 입시 전문 기관들이 98점 정도 예측을 하네요. 네, 그래서 화작 선택한 친구들은 98점 정도 예측을 하고 엄매한 친구들은 96에서 97 정도 예상하는 기관들이 좀 있습니다. 이제 확실한 건 2개 틀리면 2등급이라는 거의 얘기죠. 그렇죠. 2개는 2등급이라는 얘기예요. 네. 2등급 컷도 뭐 하여튼 화법과 작문, 언매 둘 다 뭐 93에서 95 정도 사이 왔다 갔다 합니다. 뭐 92 예측하는 기관도 있고 하여튼 92에서 95 사이라고 대충 보면 됩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시험 자체의 난이도는 쉬운 게 맞는데 우리가 조금 더 고민해봐야 될 건 역대 구모평 중에 이렇게 쉬운 시험이 있었는가 이걸 좀 찾아봐야 되거든요. 있었어요. 2번 있었는데 있었어요? 네, 가장 가까운 사례가 2018학년도 2018년도에는 그때 그 난리난 수능 그인가요? 맞아요. 그때 1등급 컷이 97점이었어요. 구모평이. 9월 모의고사 때. 네. 그런데 그 해의 수능이 1등급 컷이 84점. 역대급으로 어려워서 네. 그 해에 사과. 저기 사과하시고 그랬던 해잖아요. 평가원장님 나오셔가지고. 근데 구모평이 쉬웠고 수능은 굉장히 어려웠고요. 한 번 더 있었어요. 2014년도에 그때는 1등급 컷이 무려 100점이었습니다. 아 그래요? A, B형 둘 다 100점이었어요. 그랬는데 그 해의 수능 91점 나왔거든요. 자, 그럼 우리가 약간 추론해볼 수가 있겠죠? 현재 1등급 컷이 98점이다. 네네. 올해 수능 몇 점 나오겠는가? 뭐가요? 1등급 컷이? 네. 바로 처음부터 내기 들어갑니까? 예측. 지금 이게 거의 논리적으로 나올 것 같아요. 근데 그 불수능 국어가 2019학년도 아닌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그러니까 2018년도에 봤으면 2019학년도라고 얘기하죠. 맞아요. 네. 오락가락하는. 네. 모르겠어 진짜 이게 작년인지 작년인지 잘 헷갈려. 난 그렇게 된 지 한 3년 됐어. 그치. 자 어쨌든 간에 일단은 3월과 6월 모의고사 때 아이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고 6월 모의고사 때 특히 뭐 비문학에서 고난도 지문이나 이런 게 나오면서 맞아요. 어쨌든 어렵다 전체적인 평가가 이런 시험들이었는데 갑자기 또 이렇게 쉽게 나왔습니다. 그렇죠. 예, 굉장히 쉽게 나왔고 일단 뭐 총평이나 뭐 이런 것 좀 간단하게 한번 해볼까요, 그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부분의 우리 학생들이 이번에 모의고사가 기존에 비해서 좀 잘 나왔을 거예요. 원점수가 한 예전에 85점 받았던 애들이 이제 한 91, 2점 받았을 거라고. 그러면 이제 기분은 좋아. 등급은 그대로거나 떨어졌는데 네. 그러면 이제 하는 생각이 이번 모의고사 나 실수한 거다. 문제 자체가 쉽기 때문에 다시 풀리면 풀려요. 그러면 나 좋아, 페이스 좋아. 지금 이대로 가서 수능 때 한 두세 문제만 덜 틀리면 1등급 나와. 이 그림을 그리고 있는 애들은 현역이고요. 네. 재수생이나 삼수생 애들은 9월 모평이 이렇게 쉬워버리면은 긴장하는 거예요. 오히려 수능 때 어려워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번에 영어랑 수학이 어려웠잖아요. 네. 그래서 아이들이 국어를 좀 소홀히 할 경향이 있는데 이거를 반드시 잡아야 된다. 왜냐면 이번 수능의 국어는 반드시 어려워질 테니까 이거보다. 그게 첫 번째 제 총평입니다. 일단 이거는 페이크다.
페이크다. 9월 모의고사는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수능에서. 이건 이렇게 나올 수는 없어요. 나올 수도 있는 거죠. 나온 적도 없고 네. 나올 수도 없어. 나와서도 안 돼요. 그냥 전 국민이 코로나 때문에 신음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아이들도 공부량도 힘들고 하니까 그냥 한번 쿨하게 쿨하게 가는 겁니다. 1등급 컷 100점 막 이렇게. 1등급 100점 다 주기 시작하겠다. 그럴 확률은 근데 없다. 예, 안 됩니다. 시험을 왜 보는 거야? 1등급 100점 나오잖아. 그러면 평가 원장 사퇴 정도는 안 끝나. 교육과정 평가가 없어져. 교육부 장관 사퇴까지 나올 수도 있어. 예,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9월 모의고사 잘 나와서 기분이 좋은 아이들도 있겠습니다만 네. 현실은 실제 수능은 이렇게 나올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거, 무조건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걸 일단 짚고 넘어가고요. 네. 전체적으로 뭐 문제 스타일이나 이런 거 확실히 뭐 좀 뭐가 바뀐 거예요? 뭐예요 이게? 육모평 때 나왔던 경향이 그대로 나왔어요. 경향은 비슷하다. 네네. 사실 뭐 달라질 건 없고요. 시험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더 캐주얼해진 것 같아요. 캐주얼이 뭐예요? 약간 뭐랄까 영해졌다. 다시 말하면 평가 출제하시는 분들의 연령대가 좀 낮아진 것 같아요. 예전에 수능 출제하셨던 분들이 제가 알기로는 50대 중후반 분들이 많이 들어가세요. 뭐, 교수님들이. 교수님들이나 뭐 이제 베테랑 선생님들이 들어가고 하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리고 수능이 시작된 지 오래됐기 때문에 25년 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이 이제 많이 이제 세대 교체가 되셔서 지금 또 교수님들의 일반 연령이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제가 느끼기에는 40대 후반과 50대 초반 분들이 많이 들어가셔서 글 쓰는 것들이 되게 좀 평이해지셨어요. 그게 그 나이 차이가 크게 나진 않는데 그 정도.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는데 이 사람. 아니 그걸 어디서 느낄 수가 있어요? 그게? 글을 쓰시는 이제 결이라든지 사용하시는 용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이들이 독해하기 쉬운 용어들이 많이 나왔어요. 문체나 이런 것들이. 네. 그거를 지금 쫙 한번 훑어봤거든요, 문제를. 네. 근데 확실히 느낌이 있네. 이게 네. 되게 좀 가벼워 보여요, 확실히. 네. 문장이 길거나 맞아요. 딱 봤을 때 숨 막히는 건 딱 없어 보여요, 지금 딱 봐도. 그래요? 라이트해졌어요. 그냥 뭔가 딱 봤을 때 이거는 아닌가 보다 하는 문제가 있어요. 맞아요. 내용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어. 네.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뭐냐면은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그 제재들이 많이 나와요. 네. 이번에 독서에 나왔던 제재가 뭐였냐면 메타버스 나왔거든요. 메타버스요? 그게 네, 뭐예요? 들어본 적 없어요? 메타버스? 네. 그건 어디 가는 버스인가요? 저기 시청 같은 자, 그 가상세계 있잖아요. 네. 그 아바타를 통해서 아이들이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메타버스가 지금 21세기의 기술의 가장 핵심인데 네. 그 지문이 대놓고 나왔다. 이제 유명해진 지 얼마 1년도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나오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최신의 트렌드를 많이 반영한 게 나왔기 때문에 다양한 최신 제재들을 접하면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친숙한 소재들이나 뭐 좀 핫한 소재나 문체적인 것도 약간 캐주얼해지고 네. 어쨌든 문장 길이도 조금씩은 짧아진 느낌이 있고 뭐 이런 맞아요. 정도 얘기인 것 같아요. 네, 독해 갖다가 너무 어렵게 만들진 않았는데 이제 문제는 독해는 할 만한데 선지에서 이제 트릭을 주거나 네. 함정에 빠뜨리거나 그런 것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것도 문장이 길지 않기 때문에 쉽게 찾아낼 수 있다고 지금 이거 보니까. 근데 저는 궁금한 게 이 정도면 의도적으로 쉽게 낸 건데 맞습니다. 뭐 왜 이렇게 냈는가를 우리가 좀 살펴봐야 돼. 사실. 우리 아들 기 좀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이모 때 기 확 죽였다 좀 얘가. 살려주세요. 뭐 맞다. 형님, 우리 아들 기 좀 살려주십시오. 수능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의도는 어쨌든 기를 살려주기 위함이라. 나쁘지 않아요. 기는 살았어 확실하게. 예, 어쨌든 기 그럴 수도 있고 또 무슨 의도가 있을까요? 일단은 그 본 거죠. 육모를 좀 어렵게 냈잖아요. 네. 구모를 좀 쉽게 내고 중간 단계를 잡으려고 양극단을 한번 체험해 본 거예요. 그런 거겠죠. 근데 이것도 그게 국어만 놓고 보면 저 해석이에요. 근데 이제 입시 전문가로서 이 탐구는 빼고 국영수 전체를 보면 국어를 이렇게 쉽게 나온 게 조금은 전 이해가 돼요. 영수를 어렵게 내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올해 수능의 트렌드나 이 전반적인 거 제 나름대로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잡고 있는 게 뭐냐면 공부하던 대로 하지 말아거든요. 이제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올해 수능의 트렌드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학도 하던 대로 늘 하던 대로 하지 마라. 이쪽 문항이 항상 어려울 거고 이렇게 하지 마라. 영어도 야 너네 항상 요 부분은 맨날 쉽게 막 이렇게 하지 마라. 국어도 근데 수학 영어는 그렇게 냈어요 올해 이번 9월에. 근데 국어까지도 야 너네들 푸는 대로 하지 마라고 하면 어렵게 내면 9월 모의고사 전체가 이제 지옥이 되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국어는 쉽게 내서 어쨌든 하던 대로 하지 마라. 너네
어려운 뭐 4등급, 5등급 애들 지문 하나 버리고 풀고 그런 거 하지 마라. 그리고 독서는 이거 무조건 어려울 거니까 막 이런 거 하지 마라 이거 공부를. 이게 제가 이런 메타로 낸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싶어요. 저는 방금 저 말씀을 들으면서 살짝 조금 소름이 돋은 게 이게 되게 재밌는데 과거의 모의고사들은 대부분 오답률 베스트 10을 뽑으면 10개 중에 8, 9개가 독서였고 1개가 문법, 하나가 문학이었거든요. 근데 이번 오답률 베스트 10 중에 문학, 독서, 그리고 화작 혹은 언매 영역이 골고루 들어가 있어요. 독서가 막 극악의 난이도처럼 나온 게 없어요. 예. 그러니까 더 놀라운 거죠. 어떻게 본 것처럼. 보진 않았고요. 보지 않고 막 떠드는 거거든요. 그냥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지금 그런 느낌으로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물론 난이도는 이렇게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이 상태의 기조를 유지하면서 전반적으로 한 단계씩 올라갈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주의할 건 아이들은 여기서 지문 계리가 좀 더 길어지거나 어휘가 조금 더 어렵거나 문법 개념이 좀 더 어려워지면 점수가 팍 떨어질 수 있어요. 그렇죠. 네, 그걸 경계해야 됩니다. 근데 분명히 어려워질 테니까 지금이라도 정신 다시 한번 차리는 게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뭐 전체적으로 뭐 여기 제가 정리해 주신 걸 보고 있는데 어떤 문학 독서 파트가 좀 평이했다.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문학 독서 파트가 평이하면 다 평이한 거지. 그러니까 98점이 공통 부분. 그리고 이게 뭐예요? 정보 찾기 문제가 많아졌다. 문학에서. 요걸 이제 하나씩 설명해 드리자면 지금 요 자료는 제가 9월 모의 평가를 이제 실제 푼 시험지예요. 누가요? 제가요. 학생들이 엄태욱 선생님이 풀었다고요? 네네. 이렇게 지저분하게 푸냐? 진짜 깔끔하게 푼 겁니다. 이거 난리인데. 손필기 자료인데 학생들이 제일 궁금해하는 자료예요. 왜냐면 강사들이 니들이 지금 어떻게 푸는데 너희들은 선지 끊어 있냐, 가르친 대로 가르치냐, 푸냐 이런 것들을 담아놓은 거고 요거는 저희 입시한 카페에 올려놓을 테니까. 이거 올린다고요? 네, 올려드릴게요. 그래요? 네, 지금 대치 현강에서 드리는 자료인데. 그래요? 네. 그래서 요거를 확인하시고 저희 방송 같이 들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겉보기에는 약간 그냥 낙서한 종이 쪼가리 같은데. 이게 얼마짜리인데요? 엄태욱 선생님이 열심히 푼 거라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문학에서 좀 이렇게 정보 찾기 확인형 문제가 많다. 자, 그거 설명을 드리자면 원래 수능이라고 하는 건 지문을 한 번에 읽고 한 번에 문제를 푸는 게 가장 아름답고 정석적이에요. 독해력을 측정하는 거니까. 근데 지난 육모 때 제가 설명에 뭐라고 말씀드렸었냐면은 이상하게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문제가 많았다. 지문 보고 선지 보고 지문 보고 선지 보고 이 행동을 자꾸 하게 하더라. 문학에서 특히. 그게 육모 때 트렌드였어요. 근데 이번 구모평도 똑같았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지문이 있고 기억 밑줄, 니은 밑줄, ABC 밑줄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머리로 생각했던 거 대충 주제만 생각해서 감각적으로 찍었던 애들이 실수를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왼쪽으로 돌아가서 지문 돌아가서 확인하고 하나씩 꼼꼼하게 푸는 친구들이 실수도 안 했을 거고 정답률이 확 올라갔을 것이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학은 감으로 풀지 말라라고 한 게 벌써 몇 년 됐잖아요. 그렇죠. 문학 개념은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비교해서 풀게. 근데 애들이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대충 느낌 잡고 푸는 경우가 많다 이거지. 일단은 그러면 이제 뭐 문학 그런 트렌드에 대해서 엄태욱 선생님이 이건 뭐 작년부터 얘기를 강조를 했던 것 같아요. 뭐 일종의 사실관계 확인하는 문제들이 꽤 자주 나오고 있다. 맞습니다. 그런 거. 약간 내신처럼 문제를 낸다. 그렇죠. 그 연장선인 것 같고요. 화법과 작문 그리고 언매가 이제 선택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선택을 했는데 이 선택에 따른 유불리도 상당히 또 관심사이긴 합니다. 지금 화작 언매 어떻게 분석하고 계십니까? 자, 이게 아까 전에 한희쌤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공통역이 너무 쉬워졌지 않냐. 요거 읽어주셨잖아요. 공통이 쉬워요. 근데 이거 쉬우면 안 되거든요. 원래 공통이 어려워야 돼요. 그래야 지금 현재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의 형태를 보면 언매가 한 문제 정도 유리하죠. 표점이. 한 문제 더 틀려도 1등급 나오니까. 근데 그 유불리함이 공통 영역 때문이 아니라 화작과 언매 때문인데 설명을 드리자면 자 여러분 화작이랑 언매가 있을 때 실제 학생들이 문제풀이 시간이 어느 게 적게 걸릴 것 같으세요? 적게 걸리는 적게 문법이지 뭐. 적게 걸리는 화작은 그냥 막 대충 푸니까 빨리 풀지 않나요? 화작은 지문이 길어서 문법이야. 그래서 실제로 보게 되면요 문법은 평균적으로 언매는 12분 정도 풀어요 아이들이. 근데 화작은 14분 정도 풀거든요. 그러니까 화작이 2분이 더 걸려요. 오히려? 네, 오히려. 근데 이득은 어디서 봐요? 언매에서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잘못된 거거든요. 그러면은 언매
한 애들이 공통역의 점수가 좋아서 표준 점수 이득을 주는 건데 사실 그 이득은 엄매 자체가 시간을 좀 적게 써서 2분이 남으니까 오히려 공통에 쓸 시간이 더 많은 그런 거예요. 게 있구나. 그래서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경우가 많다는 근데 거예요. 뭐 그거는 문법이 쉽다기보다는 문법 선택자들이 보통 학력이 우수한 학생들이 많다 보니까 그쵸? 그게 일반적인 견해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법도 쉬웠고 시간 푸는 속도도 짧으니까 그런 해석보다도 다른 요인이 더 들어갔던 거죠, 사실은. 둘 다 쉽게 내버리니까. 그렇죠. 그럼 어쨌든 둘 다 쉬웠다는 말씀인가요? 화작, 엄매 둘 다? 네, 맞습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화작은 지문 길이가 훨씬 더 길어요. 엄매보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거기서의 공통점에 대한 손해가 생긴다. 이게 첫 번째 분석이고. 두 번째 분석은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비해야 됩니까? 그럼 평가원이 이 사실을 알까요, 모를까요? 이 결과를. 뭘 알아요? 방금 이것처럼 이제 화작과 엄매에 있어서 엄매를 애들이 좀 더 빨리 푼다. 그래서 공통을 엄매들 잘한다. 이 사실을 평가원도 알 거란 말이죠. 아니면 네. 뭐 대처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엄매 난이도를 조절하거나 그렇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제가 느끼기에는 두 가지 전략을 취할 수 있는데 화작을 더 쉽게 내주거나 엄매의 문법 문제를 더 어렵게 내거나 그런데 문법이 더 어려워질 확률이 높다. 그 말씀은 뭐 추정인 거죠 이거는? 추정이긴 하죠. 근데 이번에 좀 재밌는 게 이번에 문법 문제 몇 문제 나온지 혹시 아십니까? 문법이요? 네. 원래 몇 개지? 원래 5개. 몇 개 나왔어요? 6개. 하나 더 늘렸어요. 예. 그게 매체 파트에 숨어 있는데 사실 문법 문제예요. 심지어 그 평가원에서 보도자료 보내잖아요. 거기서도 문법 문제가 6문제였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기존에 계속 5문제씩 섞다가 6개를 하나 늘렸다. 네. 아마도 좀 더 까다롭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그렇죠. 매체와의 융합형 문법 문제를 만든 거예요. 42번 문제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재밌는 의도가 보이는 거죠. 말 그대로 언어와 매체네. 그렇지. 섞은 거야 일부러. 통합형. 그래서 저는 그게 트렌드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문법이 좀 더 어려워질 거고. 조금 어려울 수 있다. 네. 그리고 문법이 되게 재밌는 게 수능이 시작된 지 되게 오래됐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에 나와 있는 문법 유형은 이미 애들이 다 알아요. 네. 그래서 뭐가 나오냐면 고등 문법 개념이 아니라 대학교에서 배우는 문법 개념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변별적 자질이라든지 이런 건 옛날에 한 번도 써본 표현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게 시험 문제로 나와요. 대학교나 대학원 레벨에서 배우는 문법 개념들이 한두 개씩 내려오기 시작하더라. 그건 교육과정 밖 아니야? 그게 밖이 아니라 있어요? 변두리예요. 정확하게 하면 저 끝자락에 걸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영역들을 이제 보는 친구들이 유리한 거고. 네. 그래서 제가 이따가 솔루션을 드릴 게 뭐냐면 사설 모의고사 많이 풀어라 이거예요. 사설 업체 좋은 데 많으니까 기존에 아마 학생들이 다 한 개 정도는 할 거예요. 뭐 한수나 이감이나 상상 셋 중에 하나는 하겠죠. 네. 근데 그거 하나로는 부족할 것 같고요. 그 셋 중에 하나를 할 거라는 생각도 잘못된 그 거야. 생각도 잘못된 거야. 그런 거야? 생각보다 있는 줄도 몰라요. 하는 애들이 많지가 않아. 네, 생각보다 없어요. 네.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그래도 네. 어쨌든 뭐 화작이나 언어 매체 어쨌든 뭐 문제 스타일상의 특이점이나 이런 건 딱히 보이진 않는 것 같고 굉장히 평이하고 쉽게 나올 거고 네. 어쨌든 3월, 6월, 9월 계속 쉽게 나왔잖아요. 그렇죠. 새 영역이 다 그렇게 어렵게 나오진 않았는데 네. 이번 문법 파트 지금 눈치 보니까 약간 어렵게 할 수도 있겠다 하는 정도의 예상 정도만 하면 네.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그러면 엄매는 이제 그런 식으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 네. 화작은 결국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쥐약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침부터 항상 1교시에 화작문 단축해서 풀 수 있게끔 매일매일 하는 훈련 네. 앞으로 80일 동안 그걸 중심적으로 해서 최대한 빨리 풀 수 있게끔 연습하는 게 우리 고3 학생들에겐 필수적이겠죠. 빨리 어떻게 뭐 나는 어떻게 할까요? 네. 전 커피를 안 마시는데 네. 커피를 가끔 마시거든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미팅 자리에서 이게 마셔야 돼. 막 이렇게 마찬가지로 미팅이 아닌데 이게 누구 이제 회의할 때 보면 커피를 사주잖아요. 그쵸. 이제 안 먹으면 그런 게 먹는데 막 감각이 막 살아나는 느낌이거든요. 온몸이. 제가 볼 때는 커피 마시는 것도 아침에 이거 국어 문제 푸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명 808이나 뭐 이런 숙취 해소 음료를 헛구예수. 먹는다. 농담입니다. 제가 엄 선생님한테 궁금한 게 한 두 가지가 있는데 네. 지금 그 짧은 독서가 1번이었잖아요, 6월에. 맞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그렇게 나왔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총 3개죠? 네. 짧은 독서에 이제 3문제인데 네. 원래 그 화작 음. 그 선택치고
문학치고 독서치고 이게 가장 어떻게 보면 국룰과 같은 거잖아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이거를 그냥 차라리 1번부터 3번 문제를 이렇게 나온다. 올해도 이게 지금 수능에 나온다고 치면 네. 먼저 이걸 풀어서 이게 네. 어렵지 않거든요. 보니까 네. 풀고 네. 선택치고 다시 문학 독서하는 거 어떨까요? 저는 반대입니다. 받는가요? 네, 왜 반대냐면요. 이거 신유형이잖아요. 네. 신유형이 이번에는 쉽게 나왔는데 지난번에 신유형 어렵게 나왔어요. 맞아요. 수능인데 신유형인데 어렵게 나올지 쉽게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처음 보는 게 만약에 어렵게 나오면 시작부터 말리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전 오히려 1, 2, 3번은 신유형이니까 좀 뒤로 빼두고 내가 평소에 잘하는 거, 내가 현대소설 잘해 현대소설 먼저 풀거나 아니면은 뭐 비문학 중에서 인문지문을 잘해 인문지문 네. 먼저 풀거나 시험은 스타트 5분이 제일 중요해요. 네. 근데 거기 신유형 만났는데 당혹함을 갖게 되면은 망할 수 있으니 전 항상 학생들한테 신유형 먼저 풀지 말아라 제발 좀 이렇게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두 번째, 이번에 독서 지문 중에 인문이 어려웠거든요. 철학 지문이. 맞습니다. 그 6월에도 인문이 어려웠거든요. 네. 제 생각에는 그 평가원에서 어쨌든 그러니까 인문계 학생들이 지금 통합을 하다 보니까 특히 수학에서 지금 고배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걸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뭐 또 공부부터 해가지고. 아 그렇죠. 그래서 좀 수능 전체 밸런스를 봤을 때는 네. 보통 다 잘해요. 자연계들이 국어도 잘하고 영어도 잘합니다. 심지어 한국사도 잘해요, 걔네들이. 네. 그런데 자연계 학생들이 특히 취약한 거. 자연계 최상위권한테 특히 취약한 게 이 철학 지문이거든요. 네. 얘네들의 머릿속 구조는 논리 딱딱 떨어지게 돼 있기 때문에 철학 구조 잘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철학도 논리입니다. 무슨 말씀하십니까? 논리인데 맞아요. 그 논리랑 이 논리 약간 다르잖아요. 저세상 논리잖아요. 약간 이거. 저세상. 그래서 인문 지문이 이렇게 2번 나왔다는 거는 네. 지금 수능에도 인문 지문이 나올 것 같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네. 이 철학 지문 대비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거? 철학 지문 대비 그것도 맞는 말씀이시죠. 우리 아이들 자체가 기본적으로 철학을 못 하고요. 두 번째 문이과 공통으로 못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뭘까요? 문이과 공통은 못하는 거? 네. 경제? 경제랑 법을 못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메모하셔야 돼요. 이게 애들한테 솔직히 경제랑 법 내면 안 돼. 애들이 경제 생활이랑 걸 해본 적도 없고 법을 애들은 몰라요. 촉법소년이잖아요 대부분. 그렇죠. 촉법소년으로 살아왔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사실은 법도 없는 애들이니까 법을 지키지 않아요. 법도 문제가 있다고 봐. 무법지대에 있는데 자 지금 이제 학부모님들은 이제 메모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트렌드를 분석해봤더니 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9월 작년 기준으로 구모평이 뭐가 나왔냐면 예술 지문 나왔고요. 네. 법 지문 나왔고 생명 지문 나왔어요. 근데 그의 수능 뭐가 나왔냐면 예술이 아니라 철학 지문 나왔고요. 그리고 법이 아니라 경제 나왔고요. 생명 아니라 기술 지문 나왔어요. 재작년에도 똑같았어요. 그러면 이번에 올해 뭐가 나왔냐면 첫 번째 철학 지문이 나왔거든요. 그러면 이제 올해는 예상컨대 예술 지문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이번에 예측합니다. 예측. 경제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제 법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술 지문 메타버스 나왔거든요. 네. 이번에 생명 가능 지문이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이게 지난 3년의 트렌드와 맞닿아 있어요. 이 세 개 예측을 해주셨는데 이제 결론만 말씀드리면 네. 올해 비문학 그러니까 네. 독서 파트에서 네. 예술 지문 하나, 네. 경제 지문, 법 지문. 법 지문 하나 나오고 네. 그리고 생명 쪽 하나 나온다. 네네 그렇게 될 이 것 세 같아요. 개 중 하나라도 틀리면 바로 은퇴 갑니다. 아 은퇴까지 걸려 있는 거야. 바로 갑니다 이것도. 아 트렌드예요 트렌드. 네. 근데 저는 네. 맞는 분석인데 올해는 다를 거다. 그거를 지금 평가원의 느낌이 늘 하던 대로 아. 늘 그렇게 하던 대로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게 전반적인 올해 시그널로 좀 보고 있거든요 저는. 그래서 올해는 속았지? 뭐 이런 게 있지 않을까. 그럴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은퇴 가는 거고요. 네. 그래서 지금 독서 파트, 비문학 파트 얘기를 살짝 넘어와서 얘기가 진행이 됐는데 어쨌든 그 6월 모의고사 때 난데없이 첫 번째 지문을 무슨 어쨌든 비문학 지문이 나왔습니다. 네, 짧은 독서. 짧은 지문이 나왔고 그거에서 문제가 한 3개 있었나요 그때도? 3개입니까? 세 개 되게 나왔어요. 짧잖아요. 문제 수도 짧고. 네. 해서 그래서 이제 엄태욱 선생님은 요건 신유형이다. 신유형이고 6월 모의고사 때 올해 처음 나왔고 9월에도 또 반복된 거고 이게 올해 9월은 좀 쉬웠는데 어렵지 않았는데 또 나왔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 맞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고 요거부터 풀기보다는 네가 그냥 자신 있는 것부터 스타트를 끊어라 이런 얘기를 해주신 것 같고 지금 그 철학 지문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기억이 생생합니다. 저도 이제 철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배운 거 맞아요? 진짜 지금 다시 봐도 진짜 쓸데없는 얘기다 이거 다. 그렇죠. 뭐 자유의지 나오고 막 이럽니다. 네. 근데
이런 인문 지문이 계속 나왔다는 말씀이신 거죠? 펜타키 선생님 봤을 때는. 그래서 이 인문 지문으로 약간 고난도 지문 파트를 가져가려는 것 같다는 생각도 한번 해보시는 거죠? 예. 네. 야 이거 어렵네. 어려워요 이거. 이거 해석하기 쉽지 않아요. 이거 어려워요. 우리 철학과 출신들이 봐도 빡셉니다 이거. 저도 별표 2개나 쳤습니다. 이거 이거 좀 어려워요. 보세요. 아니 이과적 사고로 보세요. 인간에게는 물리적인 실체 이외의 몸 위에 비물리적인 실체의 영혼이 있다. 말해서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영혼이 있다고? 영혼이 있다고? 이게 과학에선 받아들이기 힘든 거잖아요. 이거 벌써. 이게 저 세상으로 가고 있다니까 지금 이게. 우리 방송이 저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왜냐면 이걸 자체를 나는 받아들일 수 없는데 이걸 지문으로 해놨잖아. 그렇죠. 이걸 풀려면 받아들여야 되잖아 이거를. 근데 어쨌든 뭐 지문 자체가 아주 길진 않아요. 짧습니다. 아주 길진 않고 네. 예전처럼 막 살인적인 난이도의 지문은 일단 구원에도 없었는데 일단 예측을 한번 해보시죠. 일단 지문은 법이랑 생명 파트랑 예술 쪽이 아닐까라고 이제 예상하신 거고. 조심스럽게 그렇게 근데 예상해 뭐 봅니다. 물론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냥 네. 재미로 들으시면 돼요. 그러면 비문학 쪽 독서 파트도 왜냐면 3월, 6월에 상당히 좀 까다로웠거든요. 맞습니다. 아이들이 힘들어했는데 네. 올해 수능 어떻게 될 것인가가 사실 더 궁금합니다. 저희들은. 이거보다 다 한 단계씩 더 어렵게 나올 거예요. 지금 지문 자체가 좀 너무 평이하기 때문에. 네네. 근데 아까 이거 어려운데.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선생님보다 더 잘 푼다니까요. 대단하다 애들 진짜. 이게 안 돼. 예. 지문이 짧아졌다는 얘기는 그렇다고 문항수가 줄진 않았잖아요. 모든 문단에서 한 문제씩 나온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지문을 굳이 길게 안 늘릴래. 대신에 핵심을 각 문단에 하나씩 담아놓을래.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어떤 공부를 해야 되냐면 문단별로 주제 찾는 연습은 진짜 자연스럽게 되어야 돼요 이제. 그러니까 거의 모든 문단에 한 문제씩 다 나오거든요. 근데 그런 그림이 안 그려져 있으니까 앞으로 남 훈련은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도 어쨌든 비문학은 이거보단 당연히 어렵게 갈 것 같고. 네. 그럼 이제 전체적인 난이도 예상은 네. 올해 수능 난이도는 네. 그냥 1등급 컷으로 예상을 하시죠. 하고 싶은 게 그거였잖아, 전통적으로 엄태욱 선생님과 함께 항상 해왔는데 제 기억에는 제가 가물가물한데 과목이 구강이잖아요. 화장 언매기 때문에 이거 다 둘이 다를 거잖아요. 여기서 실력이 나옵니다. 네, 여기서 정확하게. 실력이 나오는 겁니다. 자, 1등급 컷 예상 갑니다. 화작 언매 막 통틀어서 대충 갑시다. 또 뭐. 빡세다. 네. 그럼 제가 먼저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참고로 이제 엄태욱 선생님이 큰 수모를 당한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아주 맞아요. 오래전이긴 하지만. 네. 예. 92점, 91점 가보겠습니다. 91, 92. 저는 80 후반 봅니다. 88, 89 갑니다. 88, 난 80. 88쯤 봅니다. 어렵다 올해는 확실히. 불맛을 조심해라. 기다려라. 불수능. 불수능 기대해라. 펜타세? 문제는 어렵지 않은데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떨어질 것 같거든요. 애들이 공부를 생각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 중간인 화작은 90초 1컷, 언매는 80 후 1컷 봅니다. 90, 89. 양다리 걸치네요. 야, 인생이 왜 그래? 자, 어느 정도에 가까울지 한번 나중에 12월 달에 말도 안 되는 걸 왜 하는 거예요?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잖아요. 아니,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런 거 예측하는 거 아닙니까? 가짜로. 가짜 뉴스 퍼뜨리고. 어쨌든 9월처럼은 절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문제 스타일이나 뭐 특이한 것 자체가 아예 없나요? 네, 뭐 전혀 없습니다. 전혀 전혀 없고 없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체랑 언매의 컨비네이션 문제 하나. 그게 가장 그 정도만 신유형 정도. 두드러졌습니다. 있고 나머지는 그냥 안정적으로 갔어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돼버리면 이제 9월 모의고사 국어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지? 잔뜩 기대하고 아이들이 봤는데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뻘쭘해진 느낌? 김이 조금 네, 빠졌죠. 김이 빠졌어요. 좀 김이 빠진 느낌이라서 네. 등급 잘 나온 애들도 약간 껄쩍지근하고 예. 안 나온 애들은 뭐라고 해야 되지? 쟤들은 나 왜 안 나와? 아마 청취자분들 중에 이제 98점 별로입니다, 지금. 만점인데 우리 아이는 그 점수가 아닌 분들도 많을 거란 말이죠. 기분이 다 안 좋은 시험이에요, 사실. 그렇지. 자, 그래서 국어 남은 기간 이제 꼴랑 2주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죠. 2주일 동안 어떻게 해야지 이제 2주 2달? 공부 방법적인 부분을 갖다가 좀 잘하는 아이들에서부터 못하는 아이들까지 좀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죠. 그래요, 갑자기요? 자, 일단은 현재 고3 아이들이 가장 부족한 게 뭐냐면요. 아침 시간에 집중력이 가장 부족합니다. 아침 시간에 집중력? 네. 제가 설명이 끝나고 나서 어떤 학부모님께 이런 상담을 받았어요.
선생님 그 아이의 모의고사 푸는 걸 국어 모의고사를 저녁 때 풀면 안 되나요? 라고 기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뭐 아침에 푸나 뭐 똑같은 거 아이가. 그렇죠. 그렇게 네. 생각하는 거고. 그쵸. 그리고 답을 이제 그렇게 괜찮다라고 말씀해주고 싶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 의도가 뭐냐 여쭤보니까 우리 아이가 아침에 일어나길 힘들어한대요. 아. 어쩔 수 없죠. 생체 리듬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아침 8시 반에 모의고사를 푸는 걸 버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되게 큰 문제인데 현 고3 아이들은 최근에까지 방학했잖아요. 네. 방학을 했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늦게 일어나겠죠. 9시나 뭐 이때쯤 일어난단 말이죠. 그리고 학교를 가다 안 가다 또 온라인 강의를 하다 보니까 자기네들이 눈곱만 떼고 수업 들으면 되니까 기본적으로 기상 시간이 8시나 7시 반쯤 돼요. 네. 반면에 우리 재수생 아이들은 학교를 가든 안 가든 무조건 학원에는 8시 전에 도착해야 되기 때문에 네. 6시엔 기상한다고요. 근데 국어가 1교시예요. 근데 사람은 기본적으로 일어나서 2시간 정도가 지나가야 머리가 팽팽 돌아요. 아 그래요? 그럼요. 아침에 말꼬이잖아요 항상.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수능 시험을 보려면 적어도 6시 반엔 일어나 있어야 돼요 항상. 바이오 리듬이 그렇게 맞춰져 있어야 되고 가뜩이나 국어가 1교시이기 때문에 그 전에 국어 워밍업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지금 수능이 2달밖에 안 남은 시점에서 일어나기를 힘들어한다는 말 자체가 자격이 아직 없는 거고요. 이거를 무조건 개선해야 됩니다. 세게 나오네. 네. 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게 해서 6시쯤 일어나서 국어 문제 화작도 풀고 그리고 비문학도 풀면서 워밍업 하는 연습을 하는 게 이제 1순위. 재수생에 비해서 현역이 가장 부족한 이게 태도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제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소리인데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라. 예. 그치. 아직까지는 늦게 자고 막 지들은 늦게 자면서 하지만 고3이고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2달 정도만 일찍 자고 일찍 자는 건 모르겠고 하여튼 일찍 일어나서 국어를 아침에 어떻게든 눈을 이렇게 대는 거를 훈련을 계속 해야 된다. 이런 주옥 같은 말씀 해주셨고요. 네. 또 그 다음은 뭐죠? 두 번째는 우리 아이들이 문제풀이 순서를 좀 바꿀 필요가 있어요. 아이들이 자기 나름대로 문제풀이 순서를 이제 정해요. 어떤 친구는 그냥 1번부터 45번까지 순서대로 풀 거야. 네. 어떤 친구들은 나 화작부터 풀 거야. 정하고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행동이에요. 왜냐면 내가 화작부터 풀기로 마음 먹었는데 화작 시험이 올해 어렵네. 그럼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의 수능이 망칠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태도가 필요한 거냐면 낯선 시험을 보고 나서도 내가 먼저 풀 수 있는 것을 고르고 그리고 내가 접근할 수 있는 것들을 선택하고 채집할 수 있는 그런 훈련들을 남은 80일 동안 진행을 해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절대 1번부터 순서대로 풀지 말고 한 지문이라고 하더라도 문제풀이 순서를 다양하게 바꿀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먼저 풀 수 있는 문제가 있어요. 누가 봐도. 단어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를 지문을 끝까지 다 안 읽고 먼저 풀 수 있어요. 네. 기억 밑줄이나 A 밑줄 문제는 기억이나 A 파트까지만 읽어도 해당 문제는 풀 수 있다고요. 네.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거 먼저 해결하고 어려운 문제 별표 쳐서 넘기는 훈련, 별표 치는 훈련을 정말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전은 그런 거 연습하는 거거든요. 네. 지금 학원 더 다니면서 뭐 새로 배우는 거 없어요. 실전 훈련하는 건데 그 모의고사를 치르면서 연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아이들이 화작 엄매부터 많이 푸는데 그럼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떨 땐 해야 될 때가 있고 안 해야 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시험이 누가 봐도 어렵다. 아니면은 딱 지문을 봤는데 네. 느낌이 좋지 않다. 복잡해 보인다. 그러면은 아닌 것 같아라고 다른 걸 변환할 수 있게. 아까 융통성이 있어야 된다. 유연한 사고 맞아요. 근데 이게 지금 컨셉이거든요. 그래요? 이게 올해 컨셉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학은 무조건 쉬워. 인문학은 어려워. 그 생각을 좀 하지 말라고 하는 것 같거든요. 평가원에서. 그러니까 저는 융통적인 생각 되게 좋습니다. 저건 그것뿐만 아니라 수학, 영어도 그래요. 그러니까 수학, 영어도 예를 들어서 듣기가 어렵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늘 쉽지 않아. 듣기는 애들이 막 사람을 다 맞춰야 되는 문제로 인식을 하고 듣기 끝나고 또 바로 나오는 문제들이 다 그런데 어렵게 나올 수도 있어요. 당황하면 안 돼. 맞아요. 거기서. 그래서 마지막 좋은 습관 하나 말씀드리자면 별표 치는 연습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을 뭐 그러면 연습장에 계속 칩니까? 그렇죠. 이건 좋은 방식이죠. 그러니까 1등급을 받고 싶으면 별표를 6개에서 8개 정도 쳐도 돼요. 다시 말하면 6개, 8개 중에 절반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래도 92점 나오니까 1등급 선이거든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 만날 때마다 거기서 시간 쏟고 에너지 쏟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별표 하나를 쿨하게 주고 다음 거 넘어가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한 좀 더 가다가 또 어려운 문제 나오겠죠. 그러면 나 아직 별표 6개 남았어. 그러니까 별표 하나 더 주고. 네. 그렇게 별표를 툭툭툭 던지다 가다 보면은 문제가 다 풀려 있는데 별표가 한 6, 7개도 있을 거예요. 네. 그럼 반드시 시간이 남아 있을 겁니다.
그 시간이 12분 남았는데 별표가 6개다. 네. 그럼 한 문제당 2분씩 쓸래. 결정하고 이렇게 차분하게 들어가는 연습. 그래서 별표를 치는 연습했으면 좋겠어요. 중간쯤 풀었는데 이미 다 별표다. 어떻게 됩니까? 그럼 뒤에가 쉽 거다고 예상하시면 됩니다. 별들의 아, 잔치. 그렇게? 챔피언스 리그라고 하는 거. 그렇죠. 아, 그렇네. 앞에 다 별표면 뒤에 씌울 가능성이 높다. 아, 그렇죠. 시험은 항상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본인만의 문제풀이 순서나 규칙을 만드는 것은 맞는데 네, 그걸 만들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네. 뭐 각자 순서가 있겠죠. 뭐 나는 문학부터 하겠어 이런 아이도 있고 해서 이런 순서가 있는데 대신 어쨌든 뭐 그 유연함이 필요한 건 사실이다. 맞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내가 문학부터 한다고 문학문 다 푸는 게 아니라 이상한 문학 지문이 있고 이상하면 그걸 확 제껴버릴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한 지문 안에서도 조금이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은 문제들은 별표를 몇 개라고요, 보통? 1등급 받고 싶으면 6개에서 8개. 한 8개까지는 여유가 있다. 네. 문제 풀다가 한 8문제 정도는 일단 헷갈리는 것들 체크하고 넘어가도 괜찮으니까 괜히 거기서 당황해가지고 시간 많이 뺏기고 이럴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심리적인 자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그다음에 또 뭐 합니까? 그래서 이런 훈련이 다 이제 되는 친구들. 네, 여기 이제 기본적인 것들이고 그쵸, 아침에 일어나서 네. 이제 실전 훈련들을 이렇게 하는 거고요. 네. 조금 더 이제 기묘한 것들. 지금 제가 이제 원론적인 이야기 해봐야 의미 없으니까 꼭 팁 같은 걸 이야기를 하는데 해드리자면. 야, 요것만 하면 한 등급 올라간다. 그럴 수도 있어요. 네. 자, 우리가 8시 반 되면은 이제 다 준비가 세팅이 끝나고 8시 35분에 준비령, 5분 준비령이 내려져요. 5분 전에. 그럼 5분 전에 뭐 하는 거냐면 OMR 카드 나눠주시고 시험지 나눠주시고 선생님들이 이제 그 파지 검사하라고 그래요. 16페이지 맞는지 뭐 17페이지 맞는지. 네. 그리고 OMR 카드에다 네 이름을 쓰라고 합니다. 네. 웃긴 게 파지 검사라 그러면 파지도 모르는 애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파라고 적힌 게 아니 우리 애들 너무 이렇게 낮잡지 말라고. 파지란 말은 옛날 용어잖아요.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요즘에 선생님들이 이렇게 파지 검사하라고 그러나? 뭐 빠져 있는 거 검사. 뭐 이렇게 번호가 이렇게 있잖아요. 1, 2, 3, 4번. 네, 번호 확인. 빠져 있는 거 확인하세요 이렇게 하지. 뭐 파지. 네. 빠져 있는 거랑 문제가 있는데. 네. 그래서 이거 왜 얘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렇게 이름까지 쓰고 나면 또 애들 자기 이름 되게 정자로 써요.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경건한 마음가짐이 있는데 다 하고 나면 2분 정도가 남습니다. 그럼 그때 뭐가 흐르냐면 지금과 같은 정적이 흘러요.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러면 시험 딱 뒤집어 놓고 그럼 이때 심장 박동수가 막 올라갑니다. 떨리기 시작하는 200까지. 그렇네. 네. 이때 가장 떨리는 순간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갑자기 기습으로 시작 종을 울리거든요. 네. 그때 두 아이들의 패턴이 나오는데 자, 두 분이서 아무나 시작 한번 해주세요. 그 1번 예제입니다. 띵동. 이게 1번 예시예요. 이게 뭐예요? 시작하자마자 종이를 벼락같이 넘긴 거야. 바쁘니까 지금. 그렇죠. 그 마인드. 자, 이게 1번 아이였고 자, 2번 아이 가볼게요. 시작 한번 해주세요. 띵동. 뭔 차이야? 이게 2번 아이예요. 자, 2번 아이는 시작하자마자 남들 막 레이스 달려갈 때 차분하게 숨 한 번 고르고 내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잘해보자라는 마인드로 차분하게 페이스를 만들어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거는 실전을 해본 애들이 하는데 10명 중에 8, 9명은 시작하자마자 달려가요. 왜? 애들이 다 뛰어가고 있거든. 지금 급하고 시간도 모자라고 하니까 빨리 해야죠. 그렇게 하다가 다 망하는 거고요. 실제로 채점을 해보면요. 되게 재밌는 현상이 있는데 1번부터 5번 사이에 오답률이 되게 높아요. 그러니까 그게 시험 초반이기 때문에 먼저 풀었던 것에서 오답률 나올 확률이 높다는 건 아직 내가 시험에 워밍업도 안 돼 있고 근데 자기 페이스가 아니라 남들 따라가는 속도 특히 재수생들은 겁나 빨리 푼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속도를 따라가고 싶으니까 자기도 모르게 오버페이스가 되니까 이제 무리를 해서 자꾸 틀리게 되는 거죠. 오히려 마음이 조급해지고 그런 것 때문에 시간이 오히려 더 걸리기도 하고 맞습니다. 넘어갔어야 되는데 이제 못 넘어가. 붙잡고 있기도 하고 그래서 그러게 나만 못한 문제가 거 된다. 네, 맞아요. 그래서 스타트를 되게 여유 있게 하면서 속도를 점점점 올리는 그런 연습, 실전 연습을 정말 많이 해야 되고 이 팁은 되게 고3 애들이 좋아하는 팁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러면 어떻게 뭐 노래를 한 곡 시작하고 합니까? 좋은 방법이다.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보통 2분 정도 나오면 눈을 감고 눈을 감습니다. 지금 같이 따라 해볼게요. 눈을 감고 저는 속으로 계속 이런 걸 외워요. 자, 태호가 잘하자.
내가 어려운 문제 만나면 빨리빨리 넘겨야 돼. 너무 한 문제 오래 끌지 말고 잘할 수 있어. 그리고 남들 페이스에 휘말리지 마. 오케이, 할 수 있어. 자, 도부 일단 나올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도부 나오는데? 잘하자. 잘못하면 인생 망하는 거야. 잘해야 돼.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야. 나는 뒤가 없어. 잘해야 돼. 아니 이게 이렇게 간다고? 그럼 차라리 이렇게 하자고. 못 치면 어때? 그것도 좋아요. 그래. 인생보 있어. 인생보 있어. 그렇죠. 오히려 애들이 수능 보다가 모의고사 때 망했다라고 나 재수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순간부터 문제가 잘 풀린 경우가 있어요. 마음을 오히려 비워버리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명상을 좀 한 다음에 종이 울려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히 한 페이지 넘겨서 풀어버리는 그런 연습 의도적으로 해야 이게 실전에서 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정말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떨려요. 그렇죠. 네, 이제 그거를 극복하는 연습을 좀 해봤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게 국어 시험이라는 게 어쨌든 뭐 국어 실력을 테스트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것도 물론 되게 크지만 실전에서 가면 굉장히 심리적인 게 많이 작용을 하더라고요. 네. 아이들 저도 상담 많이 해보면 그래서 일종의 이제 올림픽 나갈 때 선수들이 이런 멘탈 이런 거 훈련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1교시 뭐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것부터 해가지고 시간 관리하면서 별표 치면서 모르는 건 넘어가는 연습에다가 시작하기 전에 한숨을 한번 쉬고 그렇죠. 너무 조급하지 않게 네. 나의 페이스, 그렇죠. 나의 리듬을 타는 거죠. 그치. 이렇게 꿀렁꿀렁 꿀렁꿀렁. 그렇게 해서 나만의 리듬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나머지 뭐 공부 관련된 얘기는 별로 안 하네요. 어차피 이쯤 되면요. 네, 다 됐어. 그죠? 공부의 영역이 아니라 어떤 심리 상태, 태도의 영역이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알겠습니다. 배울 것도 없고요. 그래서 9월 모의고사가 조금 쉽게 나와서 김 빠진 감도 좀 있는데 이제 아까 뭐 엄태욱 선생님께서 사설 모의고사 이런 것도 많이 활용을 해라 맞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셨는데 그 사설 모의고사가 이런 연습을 하는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맞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뭐 많이 풀어서 경험치를 누적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지금 한 2달 남았을 때는 이게 이제 진짜 실전이라고 생각하고 시간 재우시고 계속 나의 그 문제 푸는 순서나 어려운 거 만났을 때 나의 대처하는 어떤 마음가짐이나 이런 것들을 연습하는 게 중요할 것 같다. 그 80분 모의고사 얘기 나왔으니까 첨언해드리자면 80분 모의고사 푸는 동안에는 우리 아이들 절대 핸드폰도 만지면 안 되고 물도 마시면 안 되고 화장실도 가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그거 가면서 하는 모의고사 훈련은 훈련이 아니에요. 이게 첫 번째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 점수가 어쨌든 잘 나왔잖아요. 네. 아마 만점 받는 친구들은 이제 국어 다시 오답 안 할 텐데 진짜 최상위권 친구들은 만점짜리 시험지에서 오답이 제일 많다. 오히려 더 깔끔하게 풀 수는 없었을까. 다 맞은 문제도 다시 정답을 다시 오답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건 너무 비인간적이니까. 그런가? 예, 어쨌든 오답 정리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 제가 많이 받는 질문은 모의고사 사설 모의고사 일주일에 몇 개 정도 풀면 좋느냐. 2개. 2개 정도. 2개 정도가 좋습니다. 정확하게 시간 재고요. 너무 많이 풀려고 할 필요는 없다. 하루에 1일 1 모의고사 하는 애도 있어요. 너무 좀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1일 1씩 할 때처럼 이렇게 한 느낌인데 그건 말도 안 되고요. 수화가 안 됩니다. 2회 정도 제대로 풀고 차라리 오답을 해라.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엄태욱 선생님과 함께한 국어 모의고사 분석 방송이었습니다. 9월 모의고사 쉽게 나왔지만 절대로 이렇게 나올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조금 긴장은 한번 해주시고 어려움을 겪었을 때 나의 마음가짐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어떤 심리적인 훈련 이걸 갖다가 한 2달 동안 사설 모의고사 활용해서 잘 해보시면 좀 좋은 결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국어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 분석 방송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